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문재인이 자신의 SNS에 김정숙의 외유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글을 썼습니까? 치졸한 시비다, 민망하고 한심하다 라는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 글을 씀으로써 이 논란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해명하라는 해명은 안 하고 오히려 남 탓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글을 보여드렸죠. 문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엔 다 남 탓이에요. 뭡니까? 문체부한테 물어봐라. 대한항공에 물어봐라. 윤석열 정부 식비랑 비교해봐라. 라면서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대답을 하지 않지 문재인 혼자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도대체 김정숙은 언제 고소할 겁니까? 언제 고소할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늦어. 빨리 하지. 아, 고소 예고를 했으면 그날 하던가 다음날 하던가 빨랑빨랑 해야지. 네? 벌써 3일이 지나갑니다. 3일이. 언제 고소할 거예요? 심지어 뭐라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빨리 고소하래요. 네? 우리 한번 팩트체크 해보자. 근거 밝혀보자. 라고 국민의힘에서 빨리 고소하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정숙 씨는 언제 고소할지 저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왜냐? 제가 아직 까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까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직 김정숙 이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고소장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아직 까드리고자 하는 것을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이밍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김정숙 씨가 고소를 하는 즉시 제가 그거 다 보여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자,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이들의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뭐라 그랬습니까? 김정숙의 인도 방문과 관련돼서 누가 요청했다 그랬습니까? 인도 측이 요청했다 그랬어요. 심지어 김정숙의 타지말과 관련돼서 누가 요청했다 그랬습니까? 인도 측이 어디서? 현지에서 요청했다 그랬습니다. 즉, 김정숙이 타지말을 감이 있어서 그게 예정된 것도 아니고 계획된 것도 아니고 인도 측에서 김정숙이 인도 온 김에 아유 타지말 좀 보고 가주세요 라는 식으로 김정숙한테 현지에서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한 겁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민정. 인도에 갔을 때 인도 측에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 황희. 3박 4일 일정을 다 소화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날 인도 측에서 요청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김정숙이 인도 타지마를 간 건 현지에서 인도 측의 요청에 따라 김정숙이 어쩔 수 없이 타지마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국 뭐가 됐습니까? 거짓말이 걸렸잖아요. 거짓말이. 뭡니까? 알고 보니까 계획이 돼 있었다. 김정숙 타지말 방문 순방 직전에 사전 답사서에 추가가 되었다라는 게 들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진 자료까지 보여드렸어요. 사진 자료까지. 자,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거죠. 실제 10월 30일 사전 답사서를 보면요. 거기엔 타지말이 없어요. 10월 30일은 없습니다. 근데 김정숙이 인도를 가기 이틀 전 11월 2일에는요. 갑자기 타지말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없었던 일정이 김정숙이 인도 타지말을 가기 전에 이틀 전에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현지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이미 김정숙이 인도 가기 이틀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계획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문이 공개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이들이 우리 국민들을 속여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인도 외무성의 홈페이지. 자, 인도 외무성도요. 김정숙의 타지마할 행을 사전 공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공지한 게 아니라 사전 공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정권 분들,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사전 공지라는 뜻 뭔지 아시죠? 먼저 공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제가 또 사진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바로 이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실제 인도 외무성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요, 며칠 돼 있습니까? 자, 2018년 11월 3일이라고 돼 있어요. 즉, 김정숙이 인도를 가기 하루 전에 인도 외무성의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나와요. 김정숙의 일정. 이게 뭐라 나옵니까? 실제 2018년 11월 7일. 보시면 10시 30분에 김정숙이 어디 방문한다고요? 타지마을을 방문한다고 돼 있습니다. 비짓 타지마을. 네? 나와 있잖아. 타지마을 방문한다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인도 측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도 측도. 언제? 김정숙 인도 가기 전부터. 타지마을 간다라는 걸. 보시는 것처럼 다 계획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마치 현지에서 인도 측의 요청으로 김정숙이 어쩔 수 없이 인도 타지마를 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정말 더 심각한 내용이 터졌습니다. 정말 더 심각한 내용이.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야,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간땡이가 부어도 이렇게 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와, 예비비가 배정되기 전에 이미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제가 실제 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법을. 대한민국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법이 있습니다. 법이요. 자, 어떤 법이 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보시면 국가재정법 시행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23조 예비비의 배정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제51조 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누구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요. 대통령 승인 없이는 예비비를 뭐 하지 못한다고요? 배정을 못한다고요. 네? 배정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비비가 배정도 안 됐는데,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승인도 안 했는데 집행부터 했다라는 겁니다.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 간땡이가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 간땡이가. 와. 자,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보십시오. 기재부 문건에도 나와요. 예산 및 기금 운용 집행 지침.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비비의 배정.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 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써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집행하면 안 된다고요. 집행하면. 근데 뭐라는 겁니까? 이걸 집행했다라는 겁니다. 배정도 안 됐는데. 대통령이 승인도 안 했는데 이걸 배정했다라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았냐? 항공권이 나왔어요. 항공권. 사점 답사단에 항공권 내역서가 나온 겁니다. 자,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사전 답사단 항공권 여행 안내서 등에 따르면 문체부 A사무관은 2018년 10월 29일 국내 항공사를 통해 인도행 왕복 티켓을 구매했고 하루 뒤인 30일에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 직원 3명이 편도로 인도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간 날짜가 언제입니까? 10월 29일, 10월 30일이에요. 근데 예산이 배정된 건 언제라고요? 31일이라고요. 어떻게 예산이 배정이 안 됐는데 티켓을 끊을 수 있습니까? 배정도 안 됐고 승인도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가 있냐고. 자, 심지어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야, 심지어 청와대 고위공무원 한 명은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다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네? 집행이 안 된, 배정도 안 된 그 돈을 가지고 심지어 이 비행기 티켓도 끄는 것도 문제인데 그 티켓 중에 하나는요, 심지어 비즈니스 클래식이라는 겁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충격적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간땡이가 부어도 이렇게 부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뭘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까? 실제 김정숙 타지말과 관련돼가지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사전 답사를 갔었다. 계획이 돼 있었다. 심지어 그 사전 답사를 감에 있어서 뭐까지 했다라는 겁니까? 예비비가 배정되기 전에 집행을 해가지고 사전 답사를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명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 직원 포함해서 4명이. 한 명은 심지어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야, 여러분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이게 기재부 공문입니다. 기재부 공문이에요. 자, 기재부 공문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일 예비비를 신청을 했고 30일날 국무회의 의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31일이 되어서 예비비가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배정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행 사전답사 출발을 했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김정숙의 타지마를 위해서. 김정숙의 타지마를 위해서.
또 몇 명이 청와대 직원 포함해서 4명이 그 중에 1명은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사람이 1명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아니,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된다고요. 대통령의 승인. 네? 예비비를 배정함에 있어서 대통령 승인을 해야지만 그와 관련돼서 배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거 배정을 안 하면 예비비로 쓸 수 없다고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대통령이 승인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문재인이 망치 안 뚫겼다고. 대통령 허가 안 했다고요. 문재인이가. 근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고.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더라면 현행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몰랐더라면 파지네. 네? 파지네. 김정숙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심지어 예비비가 집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전 답사를 갔다 왔고, 그걸 문재인이 승인도 안 했는데 갔다 왔다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보다 김정숙이 위였네. 맞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마만큼 국정농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마만큼. 네?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문재인 알았어요, 몰랐어요? 문재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김정숙이 대통령이었네. 김정숙이. 문재인이 승인도 안 했는데, 아직 배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청와대 포함 직원 4명이 사전 답사를 갔다 올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실제 김정숙이 타지마할을 갔다 오는 것을 이미 계획돼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은 답해야죠. 답해야죠. 이거 알았냐 몰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이 반드시 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과 유사한 걸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자, 바로 뭡니까? 이겁니다. 자, 우리 아시죠? 문재인 정권이 김정숙이 타지마할을 다녀온 뒤에 전용기 계약서를 수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 이게 문재인 정권이 변경한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숙이 타지마할을 가기 전에 이틀 전에 계약한 건 얼마라는 겁니까? 2,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온 이후에 어떻게 바뀐 겁니까? 2천만 원이 늘었어요. 2억 3천만 원으로.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계약서를 왜 바꾸는 거예요? 계약서를? 아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했다고요? 이미 사전 답사서에 추가가 돼 있었다고요. 이미 인도 측도 알고 있었다고요. 심지어는 예비비가 배정되기 전에 뭐 했다라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갔다 왔다고요. 어디를? 사전 답사를. 근데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추가시키는 겁니까? 왜 추가시키는 거예요?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는데?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돈 문제와 관련돼서 특히 예산을 씀에 있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선후 관계가 전혀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걸 문재인이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문재인이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왜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뭐라고요?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된다고요. 대통령이 승인을 뭐와 관련돼서 예비비를 씀에 있어서 김정숙이 인도를 감에 있어서 김정숙의 타지말과 관련돼가지고 공무원들이 사전 답사를 감에 있어서 모두 다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문재인이 망치 안 두들기면요, 그와 관련해서 돈이 안 나온다고요.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직 문재인이가 승인을 안 했는데 망치를 안 두들겼는데 돈이 다 나왔어. 심지어 갔다 왔어, 아예. 그리고 나서 김정숙이 뭐 한 겁니까? 인도 가고 타지말 간 겁니다. 뭐 타고? 대통령 전용기 타고. 야,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것입니다. 결국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이가 지금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반박한다고 반박했지만 이게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대로 된 해명을 안 하고 계속해서 이걸 숨기면서 도망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문재인의 도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문재인이요, 입을 열었습니다. 뭐와 관련돼서? 김정숙의 옥과 관련돼서 입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숙의 인도 외유뿐만이 아니라 김정숙의 호화스러운 기내식뿐만이 아니라 실제 김정숙이 인도 가서 입었던 옥과 관련돼서 드디어 입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실제 지난 5일에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숙이 인도에서 받은 선물을 무단 반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김정숙이 인도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사리와 관련해 대통령 기록관이 이관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항목은 총 13건으로 이 중 김정숙이 착용했던 블라우스는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말이 됩니까? 김정숙이 인도 측으로 선물 받았어요. 근데 그럼 당연히 선물 받은 건 어디로 가야 돼요?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옷이? 이 옷이. 인도 측으로부터 받았던 이 옷, 이 사리. 이걸 김정숙이가 리폼을 해가지고 블라우스로 만든 겁니다. 그것도 문제인데 이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김석기 의원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문제 심각하죠? 문제 심각합니다. 자, 이러니까 갑자기 어제 문재인이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반박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품격 있는 정치화제예요.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오히려 의상외교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좌파들이에요. 지금 뭐라는 겁니까? 논점에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논점에. 자, 제가 실제 문재인이 어떻게 SNS 글을 썼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이게 문재인이 쓴 SNS 글입니다. 문재인이 쓴 글이에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1번. 이번에는 국민의힘 모 의원이 제 아내가 2018년 11월 인도 방문 때 입었던 블라우스가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라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기사를 이렇게 달더라고요. 네? 웬 블라우스인지 다음 4건의 기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달더라고요. 기사를 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어떤 기사냐? 그냥 이런 기사예요. 이런 기사. 자, 보시는 것처럼 그냥 김정숙이 코빈드 인도 영부인과 오찬을 했다. 김정숙이 영부인과 오찬을 했고 우호협력 관계에 평가받았다. 김정숙이 이 김수로왕 허왕우 사랑이 한 인도 동반자 관계로 했다. 모디 총리 만났다.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김석기 의원이 문재인한테 물어보는 게 김정숙의 외교와 관련된 부분입니까? 김정숙이 누구 만났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김정숙이 뭐 하는 겁니까? 입었던 옷이 어딨냐는 겁니다. 어딨냐는 거예요. 네? 이 옷이 인도 측으로부터 선물 받았기 때문에 그거 어디 가야 된다고요?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뭐라는 겁니까? 없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안 보인대요. 어디에? 대통령 기록관에. 근데 문재인은 하라는 해명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난데없이 김정숙이가 아유 인도 영부인 만났어요. 아유 그거 관계 우호협력 관계 평가받았어요. 그와 관련 김정숙이가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논점에 벗어난 얘기입니까? 네? 이 얼마나 논점에 벗어난 얘기냐고. 아, 물어보는 걸 대답을 해야지. 왜 딴소리를 하고 있어? 딴소리를. 네? 자, 그래서 문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전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잘 보세요. 사실상 문재인이 자백을 해버렸어요.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문재인이 이렇게 씁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해당 의원은 제 아내가 2018년 7월 선물 받은 사리 13세트 중 블라우스를 만든 사리 외에는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청와대가 사리 세트 선물들을 개인 소유물처럼 분별없이 처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분별하여 처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 한 세트로 만든 블라우스는 외교를 위한 좋은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비난받을 일인가요? 잘된 일 아닌가요? 더군다나 6년이 지난 일을 이렇게 비난하며 특검을 주장하다니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딨어요? 문재인 씨, 이 옷 어딨냐고. 네? 김정숙이 입었던 이거 어딨냐고. 이거 어딨냐고.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얘기했어요. 자, 뭐라는 겁니까? 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해당 의원은 제 아내가 2018년 7월 당시 선물 받은 사리 13세트 중 블라우스를 만든 사리 외에는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청와대가 사리 세트 선물들을 개인 소유물처럼 분별없이 처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분별하여 처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말에 따르면 그 옷이 없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청와대가. 그럼 첫 번째, 문재인 인정하는 거네? 문재인 인정하는 거네요?
어떤 인정? 이 옷이 대통령 기록물에 없다라는 것. 대통령 기록관에 없다라는 것 인정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 얘기했잖아. 청와대가 그렇게 했다며. 청와대가. 그러면 지금 김석기 의원이 얘기하는 그 기자회견 내용이 맞는 겁니까? 이 옷이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없다라는 것 인정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인정했네. 인정했네. 그럼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딨냐고. 양산에 있겠지 그러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자, 무엇보다 제가 물어볼게요. 그 청와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가 있었어요. 네가. 네? 아니 뭐 남 얘기처럼 얘기를 해. 그 청와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가 있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네? 아니 자기가 청와대에 살았으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 김정숙 입었어. 근데 그와 관련돼가지고 야 이게 대통령 기록관에 안 보인다. 이거 도대체 어딨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이고 그 청와대가 잘 분별을 해가지고 처리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정하는 거예요? 대통령 기록관에 없다라는 것? 양산에 있다는 인정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상 문재인이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기록관에 없다라는 것.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이걸 지금 해명이라고 한 겁니다. 이걸 지금 해명이라고. 자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양산 가면 되겠네. 네? 양산 가면 되겠네. 뭐 하는 겁니까? 그 옷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수사하면 되겠네요. 수사하면. 실제 지금 김석기 의원이 말했던 김정숙의 저 옷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대통령 기록관에 없다면 이 옷이 어디 있는지 문재인은 확인해줘야죠. 그와 관련해 밝혀줘야죠. 왜냐? 인도 측이 선물 준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니들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인도 측에 선물 준 거잖아요. 그건요 당신들 소유물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소유물이에요. 국민들 소유물. 당신들 사비로 산 게 아니잖아요. 인도 측이 선물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대통령 기록관에 없으면 왜? 문제가 되는 거지. 뭐 하는 겁니까? 두 개 털어야겠네. 어디? 대통령 기록관 내지는 양산 옷장. 둘 중에 하나 털어야겠네. 아니면 둘 다 털든지. 자 그래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터는 김에 이것도 갖고 옵시다. 이거 어딨어? 이거 어딨어요? 김정숙이 인도 타지말 가서 입었던 옷. 이거 어딨습니까? 이거 어딨습니까? 김정숙이 스페인 방문 당시 입었던 옷. 이것도 어딨어요? 김정숙이 이집트 가서 입었던 옷. 이거 어딨습니까? 김정숙이 스웨덴 공항에서 입었던 코트. 이거 어딨어요?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다 털어봅시다. 이왕 이렇게 되면 다 털어보자고. 과연 이게 대통령 기록관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양산 보관실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 한번 털어보자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이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다가 지금 오히려 자충수에 맞고 있다. 사실상 스스로 고백을 해버렸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문재인이 얘기했잖아.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알아 잘 처리했다며. 뭐 하는 겁니까? 청와대 처리에 의하면 뭐라는 거예요? 실제 그게 대통령 기록관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어딨냐고. 그건 좀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과연 문재인이 얘기할지 안 할지 우리가 지켜보도록 할 건데 자 결국에는 이런 논란이 터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논란이 터진 이유가 니들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겠어요? 법원에서 실제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개 안 하고 어디 갔습니까? 대통령권에 봉인시켰잖아요. 심지어 뭐까지? 옷뿐만 아니라 옷값까지. 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김정숙이 뭘 입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입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뭡니까? 무슨 돈으로 샀냐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그 많은 옷과 그 많은 장신구를 도대체 무슨 돈으로 샀는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입었는지 관심이 없다고 뭐 입었는지. 근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뭐 하는 겁니까? 해명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상한 해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반드시 수사가 이어져야 된다. 스스로 문재인이 자백을 해버렸다. 뭐라는 겁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김정숙의 이 블라우스가 대통령 기록관에 없다라는 것. 문재인 스스로 지금 인정해버렸어요.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요거 어디 갔는지 밝혀내야죠. 왜라고요? 이거 사비로 산 거 아니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인도 측이 선물 준 거잖아요. 인도 측이 선물 준 걸 왜 니들 멋대로 리폼합니까? 심지어 이게 왜 대통령 기록관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의 행방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이 옷이 어디 있는지 이걸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보면서 다음 소식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문재인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야 요즘 문재인 김정숙과 관련 단독 보도가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떠오르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문재인 사위 특혜채용 관련돼서 검찰이 뭐까지 들여보고요. 이상직의 공천 관련된 부분도 제가 조사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라는 겁니까? 실제 문재인 사위가 특혜 채용된 이후에 이상직 공천 과정에 있어서 이상직의 라이벌이 탈락됐으니까. 이것도 대가성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실제 문재인 정권에서 들였던 방북 전세기도 뇌물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라는 겁니까? 실제 문재인 정권이 방북 예술단을 3차례 보냈는데 모두 다 이상직의 이스타항공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이와 관련돼서 문제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실제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항공기 보험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들? 항공기가 뜨는데, 심지어 북한을 가는데 무보험 항공기가 뜬다는 게 말이 돼요? 무보험 항공기가? 심지어 뭐라는 겁니까? 조종사도 몰랐대요, 조종사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입니까? 법이 있다고요, 법이. 항공사업법 제70조 항공보험 등의 가입 의무. 가입을 해야지만, 보험을 들어야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비행기 뜰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는 겁니까? 보험 안 들었다고요. 어디 가는데? 북한 가는데 누구도 몰랐다고? 조종사도 몰랐다고. 심지어 뭐라는 겁니까? 제가 녹취파일까지 들려드렸잖아요. 사고 나면 1000억, 회사 망한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어떻게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뭐 하는 겁니까? 아, 이것도 뭔가 대가성이 있다 라고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터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겁니다. 자, 검찰이 이스타, 싱가포르, 상하이 취향과 관련 특혜성 조사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관련 보도를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은 2019년 2월 부산 싱가포르 노선 정기 취항권을 따냈습니다. 같은 해 5월엔 탑승률 80%가 넘는 인천 상하이 주 7회 노선 등 중국 노선만 6개를 따냈습니다. 모두 항공업계에서 알짜배기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곳들입니다. 당시 정치권에선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에 무려 15개 노선을 배분받고 있어요. 이거는 노선 특혜 아니냐. 오히려 상황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문재인 정부가 서 씨 채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스타항공에 특혜를 줬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전 직원은 TV조선에 저비용 항공사가 싱가포르와 상하이 같은 알짜 노선에 취항해 당시 회사 내에서도 의아해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노선 배분 심의 자료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면 뭐라는 겁니까? 아, 알고 보니까 문재인이가 이상직한테 중진공 이사장 자리만 준 게 아니구나. 뭐 줬다라는 겁니까? 실제 민주당 공천 과정에도 개입을 했고, 더 나아가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스타항공에다가 싱가포르, 상하이 이런 알짜배기 노선까지도 특혜를 준 게 아닌가라는 검찰이 의심을 하고 그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상직은 실제 뭘 준 거라니까? 바로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바로 문다의 가족이 태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직업자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도대체 문재인은요, 권력을 가지고 한 게 뭐예요? 대통령의 자리에서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사실상 가족을 위해서 다 했네. 가족을 위해서. 네? 딸내미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자리 거래. 자식 부인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외국 여행 가게 만들어줘. 도대체 대통령은 자리 두고 뭐 한 거예요? 실제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란 권력을 남용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이건 엄연히요, 불법입니다. 엄연히 불법이에요. 아,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도 아닌 최서원 씨와 관련돼서 뭐 했습니까? 실제 경제적 공동체란 이유만으로 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적폐청산이란 이유 아래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문재인은요, 김정숙 가족 아닙니까? 문다혜 가족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경제적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즉 박근혜 대통령이 적용했었던 그 법리에 따르면 문재인은 100% 빼야 하기라고요. 100% 빼봐. 그리고 그런 증거물들과 그런 수사 과정들이 지금 하나하나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와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치졸한 시비다. 민망하고 한심하다. 또 뭐라고요? 품격 있는 정치하자. 자, 품격은 너부터 찾으십시오.
민망한 건 너부터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창피해 죽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그 물음표를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것이고 그 물음표 가운데 나오는 그 진실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이 어떻게 대면을 할지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나올지 저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된다. 절대 우리가 수면 위로 가라앉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자, 왜냐? 좌파들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어제 JTBC가 또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이르면 이달 김 여사 조사, 검찰 대통령실과 조율 예정. 이게 도대체 몇 번째 보도입니까? 몇 번째 보도예요? 맨날 보도해, 맨날. 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검찰한테, 야, 김건희 여사 빨리 불러. 왜 안 불러?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참 이들이 김건희 여사 되게 뵈기 싫은가 봐요.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공개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아프리카 정상 배우자들과 공연, 식사, 산책을 했고, 더 나아가서 어제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현충일 추념식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저쪽 언론들이 똑같이 보도를 하는 게 있어요. 똑같이. 자, 어떤 것이냐? JTBC. 김 여사 소환 임박 가운데 연일 공개 행보. 논란 정면 돌파. MBC. 대통령실 김 여사 띄우기 총력전. 논란 정면 돌파. 한겨레. 의혹 눈동이 김건희 여사. 어린이들과 고양이 안고 단독 일정. 경향신문. 생방송 모습 드러낸 김건희 여사. 단계적 공개 행보. 자, 뭐라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왜 나오느냐? 김건희 여사가 왜 공개적으로 나오느냐? 지금 저들이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너무 보기 싫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전 이런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얘기했잖아. 검찰총장이 수사팀도 꾸리게 만들었고 특수부 검사도 투입시켰고 심지어 법 앞에 성역이 없다고 검찰총장이 나섰잖아요. 왜 이걸 못 기다려주냐고. 왜 이걸. 아니, 우리는요 2년을 기다렸습니다. 네? 우리는 몇 년을 기다렸냐고. 네? 근데 왜 이걸 못 기다려? 우리보다 더 해야지. 네? 그래도 우리보단 더 해야지. 네? 지금 우린 2년 기다렸다고. 아, 그것도 못 기다려줘? 에휴, 정말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가운데서 저들의 논리를 그대로 제가 대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의 논리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주장했다면 뭐라는 겁니까?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한테 뇌물을 주었고 그 뇌물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실제 청탁을 들어줬다라고 말하는 게 저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저는요 이걸 똑같이 대입시켜 볼게요. 뭐와 관련돼서?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돼서. 실제 지금 돈봉투 게이트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돈봉투 게이트. 실제 송영길 측이 돈봉투를 건넸고 그걸 누가 받았다라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돈 준 사람들은 진짜적으로 수사받았고 구속됐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돈 받은 사람들 지금 검찰이 부르고 있습니까? 안 부르고 있어요. 저는 물어볼게요. 일단 누구부터 구속시켜야 되는 겁니까? 최재형부터 구속시켜야죠. 최재형부터. 맞는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아니, 수사에 순서가 있다라면, 수사에 방향성이 있다라면 누구부터 구속시켜야 되는 겁니까? 최재형부터 구속시키고 김건희 여사를 불러도 불러야죠.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 각종 뇌물 관련해서 어떻게 벌였습니까? 준 사람이 먼저 탈탈 털리고 준 사람이 먼저 구속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재형 구속됐습니까? 구속영장 청구됐어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심지어 그걸 아는 최재형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 도망가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자문위원이 무슨 자리인지도 몰랐대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 파우치 건네면서 국정자문위원을 청탁을 했는데 자기가 그게 무슨 자리인지도 못 청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최재형이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최재형이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내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편향된 언론분들, 좋아요. 김건희 여사 부르는 거 뭐 알아서들 하겠죠, 검찰이. 이원석이 얘기해서 알아서 하겠죠.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준 사람부터 공격을 해야죠. 준 사람부터. 왜 받은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준 사람을 뭐라 그래야지. 근데 참 이상하게 편향된 언론들은요, 최재형에 대해선 찍소리 안 하고 기승전 김건희 여사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준 사람, 받은 사람 있다라면 왜 준 사람은 얘기 안 하는 겁니까? 준 사람도 얘기를 해야죠. 근데
참 이상하게만큼 최재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몰카 공작을 함께한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는 찍소리하는 채 기승전 김건희 여사만 얘기만 하고 있는 게 바로 저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게 편향된 거라고요. 이게 편향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좌파 여러분들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얘기하고 싶으면요. 일단 누구부터 넣어야 된다? 최재형부터 넣어야 된다. 최재형이 깜빵에 들어간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와 관련돼서도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과연 어떤 소식이 들릴지 전 잘 지켜볼 건데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보겠습니다. 실제 공개 소환을 할지 서면 조사를 할지 전 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똑같이 하세요. 누구한테도, 김정숙한테도, 누구한테도, 김혜경한테도, 누구? 문재인, 이재명도 똑같이 공개 소환시켜라. 똑같이 포토라인 세워라. 라는 말씀 전해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오후 2시 이화영의 재판 잘 보고 관련된 소식들 잘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